2022 조화제약 루키 바둑리그 7라운드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설의 박경근 프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까지 팀 승수가 가장 높은 게 4승 2패인데 이 4승 2패를 기록한 팀이 4팀이나 됩니다. 상위권을 유지하려면 한 판도 양보할 수가 없겠는데요. 중하위권과 만난 팀도 있지만 이 상위권끼리의 만남도 성사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같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팀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 대결에서 꼭 승리를 거둬야지만이 또 최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순위표로 정리해 드릴 텐데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시죠. 8개 팀 더블리그로 진행됩니다. 총 14라운드가 펼쳐지고요. 만 18세 이하 프로기사 및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네, 선수 구성은 1, 2지명 프로기사, 3, 4지명은 아마추어 및 연구생으로 선수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20분에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지고요. 1위 팀에게는 장학금 2천만 원, 2위 팀에게는 1천만 원이 주어집니다. 현재까지 팀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꿈의 도시 의정부팀이 4승 2패이긴 하지만 개인 승수가 높아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뒤로 4승 2패를 기록한 팀이 3팀이나 더 됩니다. 네, 정말 짜고 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정말 치열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어떤 팀이 다시 또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대진은 어떻게 짜였을까요? 7라운드 대진입니다. 꿈의 도시 의정부팀은 부산 이붕장학회를 만났고요. 여수 진남토건과 한국바둑중고등학교, 그리고 이 3경기가 중요한데요. 류동환 바둑도장과 한종진 바둑도장 4승 2패를 기록한 두 팀이 만났습니다. 네, 같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는 팀이 또 1위로 올라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미스테리 골프와 신천만 국가정원, 하위권을 다투는 팀들끼리 만났습니다. 꿈의 도시 의정부와 부산 이붕장학회, 2국에서 김현빈 선수와 김범서 선수가 만났는데요. 사실 꿈의 도시 의정부팀은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대국을 정말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의정부팀이 이제 전 라운드에서 패배를 하면서 잠깐 기세가 주춤했지만 이 대결 다시 또 승리를 가져간다면 좋은 기세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 이붕장학회 팀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대결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두 팀에게 모두 중요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1지명끼리의 대결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팀에서 또 주장을 맡고 있는 선수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승부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꼭 승리를 거둬야지만이 팀의 1승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현빈 선수와 김범서 선수의 대국 살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제한 시간은 20분에 초읽기 40초 3회가 주어집니다.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을 살펴보니까요. 김범서 선수가 일방적으로 앞서 있는 상대 전적이었습니다. 3승 0패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렇죠. 현재까지 김범서 선수가 김현빈 선수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김현빈 선수가 이 연패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앞으로의 승부에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승리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현빈 선수는 작년에 아마추어 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입단을 한 선수인데요. 작년 기록을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100승률이 더 좋았더라고요. 100으로는 5승 1패를 기록했고요. 흙을 잡았을 때는 3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본다면 그래도 김현빈 선수가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네, 100승률이 정말 좋네요. 네. 이 선수가 100승률이 좋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좀 받아치는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또 이전 라운드 대국에서도 봤을 때 상대의 도발에 크게 넘어가지 않고 본인 바둑을 잘 두면서 좋은 내용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비록 이제 대국 결과는 패배를 하기는 했지만 시종일관 좋은 내용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대국에서도 그런 좋은 내용을 보여준다면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6라운드에서도 김현빈 선수의 대국을 좀 보내드렸었는데 초중반에 정말 잘 두었었거든요. 네, 정말 좋은 내용 보여줬었는데 막판 좀 집중력 부족으로 인해 패배를 안긴 했습니다만 네, 이 선수의 앞으로의 또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던 그런 대국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범서 선수와의 대국에서는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역시 김범서 선수도 전 라운드에 좀 패배를 안았었죠. 아, 그렇네요. 네,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김범서 선수가 기세가 정말 좋은데 루키리그에서 전 라운드에서 패배를 하면서 그 기세가 살짝은 주춤한 모습입니다. 네. 우아 쪽에서 정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프로기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형태 같아요. 네, 요즘 많이 등장하는 진행이고요. 네. 실전에 김현빈 선수가 이곳으로 호구를 쳐갔는데 이 장면에서는 물론 이수도 가능하고요. 요즘은 또 이쪽으로 입구자 행마를 또 많이 해갑니다. 네. 그러면 흙도 한 칸을 띄고 그때를 기다려서 백은 이곳을 붙여가고요. 그리고 찝고 잇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러한 진행은 최근 프로 바둑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기존에는 이 장면에서 백이 바로 이렇게 힘차게 밀어 올리는 행마가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흙은 또 이 우변 103점을 압박을 해갑니다. 근데 배석 자체가 백이 이곳이 좋은 모양이고 세력을 키워가기에 충분한 모양이라면 이런 진행도 예상을 해볼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흑돌이 기존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배석하고는 맞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호구를 치고 정석 진행을 선택했는데 이 변화는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네, 일단은 백이 이곳으로 호구를 친 순간 이제 흑에게 이러한 흐름을 내어주게 되고요. 뭐 백의 의도도 하변 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나면은 불만이 없다라는 판단하에 두어간 흐름입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흑돌들도 힘이 붙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백돌을 협공을 해오면서 중앙에서 이제 접전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같이 싸워 나가는 형태가 됐는데요. 하중앙 쪽을 이렇게 날짜 행마를 해갔는데 이수로는 이곳을 먼저 밀어가면서 응수타진을 해보는 게 좋았다고 하고요. 백이 만약 이렇게 받는다면 이곳까지 선수로 교환을 해두고 지금 이 장면은 날일자를 두기보다는 쭉 밀어가는 게 좀 더 낫다고 합니다. 사실 조금은 이적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네. 지금은 그냥 이렇게 힘차게 행마를 해가는 게 추후에 이제 날일자루가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앙 쪽에서 백돌이 올 때 선수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곳들이. 그래서 좀 더 중앙 쪽을 신경을 써주는 행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소 자리를 남겨놓기보다는 밀어가는 게 더 좋았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백에게 이 자세를 주게 되면 아무래도 들여다보는 교환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네. 먼저 해두는 것도 정교해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흙이 뛰어간 행마도 조금은 엷어서 좀 더 힘있게 늘어두는 행마가 좋았다고 하고요. 사실 뛰는 행마 같은 경우는 가벼운 행마여서 보통 일감으로 이제 쉽게 떠올릴 수 있을 만한 행마인데 지금은 백에게 이 끼워있는 자세를 주게 되면 이곳에 단점도 남아서 손을 빼기도 어렵거든요. 받아둬야 되는데 받기도 애매합니다. 사실 이곳으로 받자니 이 백돌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고 이곳으로 받자니 또 이쪽의 힘이 좀 약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 자체로도 흙이 좀 기분 나쁜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늘어두는 게 나았고요. 끼워 있는 것도 아니고 밑으로 붙이네요. 근데 이수는 물론 부분적으로는 손해가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이곳을 붙임으로써 귀중한 선수를 흙이 뽑게 됩니다. 그래서 붙인 수로는 확실히 끼워 있는 편이 나았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선수가 중요했던 장면이었군요.
자, 이제 다시 흑은 좌상귀 쪽에서 먼저 움직입니다.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전투가 펼쳐지겠는데요. 네, 이렇게 상대도를 뭔가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다시 이렇게 가깝게 접근을 해오는 수법 자체가 이게 왜 좋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백이 이곳까지 이렇게 다가오는 이유는 흑이 이렇게 귀에서 싸움을 걸어올 때 아래로 빠져서 응수하기가 너무 제격입니다. 네. 흑이 끊어서 싸움을 계속해서 걸어오더라도 건너가면은 너무나 쉽게 해결이 되죠. 그래서 귀를 신경 써주기 위해서 바짝 오는 그런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오, 굉장히 적극적인 수법이네요. 네. 뭔가 흑에게 숙제를 내주는 듯한 느낌인데 김범수 선수도 굉장히 침착하네요. 사실 이수는 정말 침착했는데 그다지 좋지는 못했고요. 네. 지금 이수가 일단 선악을 떠나서 좋아 보이는 게 보통의 경우라면 이렇게 바로 위로 붙여서 싸우는 거를 생각을 할 텐데 지금과 같은 배석이라면 백이 뭔가 이런 식으로 싸움을 걸어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수순 교환을 하고 다시 이곳을 젖혀가게 되면 끊기가 조금 애매하죠. 네. 끊어가면서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은 이런 복잡한 변화도 생각을 해야 되고 단순히 백이 그냥 이렇게 또 살아가는 진행을 선택을 할 때도 이 형세에 대한 유불리를 또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흑에게 뭔가 좀 복잡한 숙제를 내준 듯한 행마여서 나쁘지 않아 보였고요. 김범서 선수의 이 침착한 응수가 왜 좋지 못했냐면 지금은 귀를 지켜주기보다는 변 쪽의 싸움을 신경 써주는 게 좀 더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좌상 쪽을 이렇게 내려서는 행마가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발견하기 쉬운 수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쵸. 이 수가 사실 좀 뜬금없는 수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네. 일단은 돌이 이곳에 위치해 있게 되면 다음에 건너가는 수를 엿볼 수 있고요. 그리고 좌상기 침투까지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 한 수 가치가 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은근히 두터운 수였네요. 네. 일단은 김현빈 선수 입장에서는 이 교환이 기분 좋게 작용을 합니다. 백이 먼저 입구자로 행마를 하고 흑도 입구자로 행마를 하고 이 수순도 좀 재밌네요. 좀 단순해 보이는 수순이지만 그 안에 굉장히 복잡한 변화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진행입니다. 네. 일단은 아낌없이 선수 교환을 해두고 또 적극적으로 이곳을 씌워가네요. 일단 이 진행이 선악을 떠나서 김현빈 선수의 오늘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 보여요. 네. 굉장히 돌들도 가볍고 전 라운드랑은 또 느낌이 색다르네요. 그때 당시에는 상대가 굉장히 경쾌한 행마를 하고 김현빈 선수는 상대적으로 좀 느리고 안전한 행마를 두어 갔었는데 실리로 굉장히 예민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뭔가 좀 하루 사이에 기분 전환이 제대로 됐나 봅니다. 아, 그런가요? 기풍이 바뀐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뭔가 하루 만에 기분이 달라지기는 쉽지 않으니까 네. 뭔가 기분 좋을 만한 일이 있었을까요? 행마가 좀 경쾌하고 컨디션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김범서 선수가 붙이고 끊어간 수법도 정말 최강의 수법이고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수법입니다. 지금 언제든지 흑이 찝고 호구 쳐가는 곳이 선수로 듣는 곳이기 때문에 백이 역으로 잡아가는 수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흑은 이렇게 둬서 이 한 점을 버리겠다는 뜻이고요. 아,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라는 거군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수순이 좀 더 정확했어야겠네요. 흑이 그냥 끊게 되면 백은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곳을 이 타이밍에 찝어둔다면 잊고 이렇게 좀 더 확실하게 수순이 진행이 될 거고요.
호구를 친다면 흑은 이 한 점을 사석 작전으로 한 대신 이쪽에서 다시금 또 좋은 모양을 구축할 수 있어서 지금 이 형태 같은 경우는 백이 이렇게 씌워왔을 때 붙이고 끊어가는 굉장히 적극적인 수법 또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수법입니다. 흑에게도 반발의 수법이 있었고요. 네, 지금 이곳을 먼저 끊어가게 되면 이 교환 자체가 워낙에 악수여서 그냥 이쪽으로 때려버립니다. 지금은 받아둬야 되는 거고요. 네, 지금은 이제 백이 때리더라도 이 교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중앙 쪽에서 힘 차이가 분명히 발생을 해서 실전처럼 귀로 받아두는 게 정수로 보여집니다. 네. 김범수 선수가 예상했던 대로 진행을 하고요. 근데 좀 알긴 알아도 사실 이런 싸움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흑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렵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수수는 완벽히 이해를 하고 구사를 해가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네. 어려운 수법을 보여주는 김범수 선수인데요. 김현빈 선수가 이곳을 단수를 쳤다라는 것은 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곳을 이을 생각이었다면 단수를 치지 않고 그냥 늘었을 거고요. 는다는 얘기는 흑이 나가 끊는 싸움이 백도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은 중앙 쪽 축을 먼저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중앙 쪽 축은 단수를 치고 나가서 쭉 타고 나가다 보면은 결국에 이곳에 백돌들의 축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축이 성립되지 않고요. 그렇다면은 이곳의 싸움을 봐야 되는데 백이 먼저 두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싸움을 진행해 나가면 흑이 좋지 않은 형태예요. 그래서 실전에 나가 끊었는데 사실 나가 끊은 수는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고 먼저 입구자를 두는 게 중요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냥 이 선으로 넘어갔어야 됐다는 건가요? 네, 지금은 백이 차단을 하는 거는 실전처럼 끊어서 이 교환이 먼저 돼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백도 이곳을 찝고 건너갈 때 밀어가는 정도로 수순이 진행이 되는데 이 진행이면은 흑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행이 가능한데 지금 나가 끄는 수는 위험해 보이거든요. 순식간에 수상전 싸움으로 번졌는데 초반부터 큰 싸움이 벌어졌네요. 뭔가 김범서 선수의 판단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싸우는 형태는 결국에 흑이 이곳을 젖혀 있는 게 급소자리입니다. 이곳을 놓치게 되면은 백이 젖혀 이어버리고요. 이렇게 막아가는 순간 수상전이 잡혀버렸죠. 그렇네요. 그래서 백이 이곳을 둘 때 젖혀 이어야 되는데 이 장면에서 백이 단순하게 이곳을 메워간다면 흑도 들여다보고 막아서 너무나 알기 쉽게 빅으로 타협이 가능해지지만 백이 막지 않고 이곳을 먼저 두어가게 되면 모양이 심상치 않은데요? 네, 이 차이가 네. 이렇게 되면서 이건 물론 백이 이어준다면 빅이지만 언제든지 백은 패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백에게 선택권이 있는 만큼 백이 굉장히 유리한 형태로 보여지고요. 최소 빅이고 또 백의 입장에서 패도 가능하고요. 네. 이 싸움은 김범서 선수의 좀 잘못된 판단이 있어 보입니다. 순식간에 수가 났습니다. 네, 지금 백이 이곳까지 두어 갔고요. 지금이 정말 중요한 장면인데 네. 당연해 보이지만 흑이 이곳을 막아가는 게 결정적인 실수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단 얘기는 이렇게 진행되는 것 자체가 흑이 상당히 형세가 안 좋다라는 얘기고요. 지금은 이곳을 뛰어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자리가 급소인가요? 어렵죠, 이거. 네. 일단은 두게 네. 되면 백도 이렇게 수를 메웁니다. 수를 이렇게 메워가면은 결국엔 흑의 이 장면에서 다시금 이곳을 때려가고요.
때려갔을 때 이제 백은 좌변에서 다시 수를 늘리고요. 수순이 너무 복잡한데 정말 복잡한 수상전 싸움이 됐네요. 여기서 이제 흑이 단순하게 이곳을 응수를 하는 거는 백이 젖히게 되면 이 형태 자체가 유가무가로 잡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흑은 이곳을 젖혀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막아두나요? 네, 막아둔다면 이 형태는 흑이 결국 막아가면서 일단은 가장 알기 쉽게는 이렇게 두면 빅이 나고요. 네. 하지만 역시나 이 형태도 백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백은 언제든지 이렇게 둬서 또 패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럼 아까보다 몸집이 더 커진 것 같은데 그냥 막아서 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애초에 이곳이요. 네. 그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물론 덩치가 커졌다라는 좀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빅이 났다고 가정을 하면 네. 이곳을 이만큼 깬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사실 집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그렇네요. 네, 어차피 이 형태는 결국에 백에게 이 흑돌이 잡힌다면 이곳은 전혀 집으로 악수가 아닙니다. 네. 원래도 백의 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악수가 아닌데 빅이 났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만큼 또 백의 집을 다 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것을 막는 복잡하네요. 선택은 하게 된다면 차이가 좀 급격히 벌어질 수 있어요. 여기가 승부처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단수를 하나 쳐놓고요. 이 판단도 실수입니다. 지금 흑이 결국 중앙에서 유리한 형태를 만들려면은 계속해서 먼저 두어가야 되는데 이곳이 당장 급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흑이 손이 하나가 돌아와야 되는데 네. 백이 먼저 두는 순간 흑이 유리한 형태로 진행되기는 어려워서 이 교환마저도 지금 악수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건드리면 안 됐다라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이 선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 자리까지 먼저 두고요. 이 수가 어렵다면 최소한 이곳이라도 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줄일 수는 없는 건가요? 백이요. 네. 막아가고 그냥 메우는 공배를 거는 메꾸면요. 흑이 젖혀서 결국에 이 형태는 수가 줄지 않았습니다. 비슷해졌네요. 네, 그래서 백도 입구자로 받아두는 게 무난한데 그때 막으면 역시나 이 효과는 흑이 잡혔을 때는 똑같고요. 빅이 난다고 가정을 하면 이곳에서 이 교환으로 인해서 내 집을 이득을 받습니다. 네. 내 집이라는 이득은 결코 작은 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이곳이라도 한 칸을 띄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김범서 선수가 과연 이 정교한 수익기를 해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역시 그냥 막아두었고 거기까지 생각하기에는 시간도 좀 그렇고 너무 어려운 수익기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어려운 장면임에는 분명했는데 네. 지금 생각보다는 백 쪽으로 상당히 기울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애초부터 이 나가 끊는 판단 자체가 김범서 선수가 좋지 못한 판단이었어요. 지금 차이가 생각보다는 계속해서 벌어질 걸로 보여졌는데 지금 이 두 점 살려 나왔거든요. 이 선택도 좋지 못해 보입니다. 왜냐면은 백은 언제든지 때에 따라서 여기 패를 그냥 들어가면 그만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흑이 이 패를 지게 되는 날에는 이 패석을 그냥 살린 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흑이 이 두 점을 살리는 판단보다는 일단은 상변 더 넓은 곳 현차를 챙기는 쪽이 더 중요했다고 하고요. 김범서 선수가 오늘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 보입니다. 판단 미스가 나왔는데 그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졌네요. 네, 일단은 물론 이곳이 그냥 빅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중앙에서의 싸움 자체는 흑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네. 일단은 백이 그냥 알기 쉽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 순간 흑은 이 시한폭탄을 계속해서 안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의 행마도 계속해서 부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고요. 이 판단도 아쉬운데요. 그런데요. 백도 붙여가고 그래도 백도 패를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패감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은 백이 뭐 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최대한 중앙에서 수순을 진행을 시키면서 뭔가 팩감의 덩치를 크게 키워놓고 이후에 이제 들어가면 되고요. 그렇다고 흑이 먼저 두기에는 때리는 거는 여전히 패가 남아있고 단수를 쳐서 보강을 해봤자 다시 나중에 백은 언제든지 이으면 또 빅이 되기 때문에 흑이 먼저 지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곳을 붙여갔을 때 김현민 선수가 정말 침착하게 대응을 했는데 지금 여기 단수 쳐간 걸로는 찝는 수가 숨어 있었네요. 아, 붙였을 때요? 네, 흑이 단수를 치는 거는 이렇게 교환이 돼버리면 이거는 네, 이건 안 되겠죠. 모양이 안 네, 좋으니까요. 팩감마저도 많이 나오게 돼서 그렇네요. 그래서 찝었을 때는 일루 있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루 있게 되면은 패를 그냥 들어가 버리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아, 지금 팩감이 하나 더 생겼다라는 거군요. 네, 이 정도만 얻어내도 아, 훌륭하다. 네. 뭐 실제로도 그래 보이고요. 고 붙였을 때 바로 찝어가는 수가 네, 굉장히 통렬했던 장면인데 김현민 선수는 지금 상황 자체가 워낙에 유리하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런 거 슬슬 밀어올 때 흑이 행마가 좀 대책이 없어 보여요, 사실. 원래야 부분적으로 이렇게 끊게 되면 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전혀 불리할 게 없거든요. 이 시한폭탄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팩감이 많이 나올 만한 진행을 흑이 해갈 수가 없어요. 그쵸, 이렇게 늘어가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백은 언제든지 이렇게 보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싸움을 유도해 갑니다. 두면 둘수록 백에게 더 팩감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행마들이 흑의 고충이 느껴지는 장면인데 원래는 받지 않아도 되는 자리인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은 차라리 어느 정도 스스로의 판단 미스를 인정을 하고 이 돌을 버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나아 보입니다. 네. 애초에 이 늘어간 걸로도 2단을 젖혀서 백이 패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팩감을 쓰는 건 또 이어서 자체로 중앙이 정리가 잘 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국면 위에서 흑이 팩감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변 쪽에서도 어느 정도 팩감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발상이 지금은 이 돌을 좀 버리는 쪽으로 진행을 해 가는 게 나아 보입니다. 근데 살리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악수가 나오는 거죠. 네, 악수도 나오고 흐름도 계속해서 좀 꼬입니다. 네. 이 두 점 움직였을 때만 해도 이 백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움직인 건데 지금은 이제 공격의 주도권이 바뀌었고요. 그야말로 내 집짜리 살린 효과밖에 없습니다. 지금 흐름이 너무 많이 꼬였는데. 그렇네요. 김범서 선수 컨디션이 그다지 좋지 않아 보여요. 전 라운드의 패배 영향도 있어 보이고 이대국도 지금 뭐 실수가 많이 등장한 건 아니지만 초반에 이런 판단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정상 컨디션이라고는 안 보여지거든요. 타 기전에서는 승률이 정말 좋은 선수인데 루키리그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했거든요. 네.
뭐 현재까지 뭐 4승 2패다 보니까 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성적이지만 다른 기존에서 보여준 포스에 비교를 하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7라운드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김범선 선수가 최근에 보여줬던 그 정말 좋은 내용들과는 너무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네. 또 하변 쪽에서도 패가 진행이 되는데요. 오히려 반대로 김현빈 선수가 이 대결 전까지 루키리그 내에서 2승 4패로 썩 좋지 않은 성적인데 오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너무 훌륭합니다. 네. 저희가 보내드린 대국만 하더라도 김현빈 선수가 항상 초중반에는 흐름이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바둑도 좀 후반을 잘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고 지금은 좀 차이가 많이 벌어졌어요. 네, 지금은 점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흐름이 많이 꼬여버렸습니다. 네. 너무 일방적인 흐름인데요. 이제는 하변 쪽에서 백의 팩감이 많이 나와서 이곳에서도 별로 팩감이 없어요. 네. 절대 팩감이죠. 이어야 되는데 받아둬야 되고요. 근데 이 다음에 흑의 팩감이 별로 없어요. 안 보여요. 네. 정말. 절대 팩감이라고 할 만한 곳은 없어서 백이 2교환까지 했다라는 거는 이제 만패불청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렇습니다. 흑이 그러면 그만큼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최대한 이득 볼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별로 이득 같지도 않아요. 일단 그 자리가. 이곳 연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곳 연타하는 거야 물론 실리로는 크지만 백이 별로 타격이 없거든요. 위협적이지가 않죠. 네. 지금 흑이 상당히 좀 힘겨워진 상황입니다. 네. 그에 비해 그 요석을 잡으면서 중앙 쪽에 행사하는 영향력과 상변 쪽에서의 두텀까지도 백이 가져갑니다. 집으로도 굉장히 크고요. 네. 집 차이가 어느덧 20집까지 벌어졌네요. 네. 드러내놓고 보니까 더 위력이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금방 말씀해주신 부분이 프로 기사들이 복귀할 때 많이 쓰는 건데 드러내보면 느낌 또 다를걸? 이런 대화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짜 드러내고 보니까 시각적 효과가 이곳이 상당히 하얘진 듯한 느낌이 들죠. 그렇네요. 여기도 괴로워요. 흑이 나가고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이 흑돌들도 어느 정도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오히려 공격당할 만한 돌인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오히려 막아버리면 갑갑하긴 하네요. 다행히 수순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단수를 먼저 치고 조금 애매하네요. 네. 백이 이곳 받아버리면 젖힐 때 또 일로 젖혀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치받고 끊어서 있더라도 이렇게 끼우는 수가 있어서 당장 수습은 가능하겠네요. 근데 백도 한 번 더 지켜두면 흑도 안 받을 수 없는 자리겠죠? 네, 일단 백은 받아두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런 위험한 선택을 굳이 지금 백이 먼저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한 선택 잘 해갔습니다. 이제 정말 침착하게 두어가기만 하면 되네요. 네. 흑도 지켜두었고요. 다시 선수는 백입니다. 이런 거 붙여오는 것도 흑 입장에서 좀 괴로워요. 왜냐면은 이거 있는 수가 다시 또 생겼거든요. 네. 흐름이 역시 한번 이렇게 꼬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꼬이는 게 또 바둑이어서
근데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데 이거 끊기는 단점까지 생겨버렸습니다. 또 받아 두어가고 싶은데 백은 굉장히 견실하네요. 근데 이거 노리지도 않네요. 네. 날카로워 보이는 곳이거든요. 사실 이런 수가 김현빈 선수랑 훨씬 또 잘 어울리는 수 같아요. 네. 이 선수가 항상 좀 두터운 행마를 선호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또 두터움을 배경으로 상대를 압박해가는 능력도 좋아 보이고, 언뜻 느낌이 이 선수가 또 김승준 구단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네. 국내 4번째 부자기사죠. 네. 근데 또 아버지인 김승준 구단의 기풍도 두터움을 기반으로 해서 힘바둑을 두어가는데 능한 기사인데 아버지의 영향이 또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좀 부자지간 부자기사면 평소에 대국을 할지도 좀 궁금하네요. 보통 가족이랑은 대국을 잘 안 한다고 하던데 어떨까요? 별로 선호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김현빈 선수 정말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게 잘 두어가고 있습니다. 개가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 정도 선수들의 수준이라면 현재 이바둑 형세 판단하는 거는 정말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두 선수가 이곳 수순을 이어가고 있지만 백이 이런 곳 두어가도 지금 그렇네요. 네, 굉장히 지금 흙 모양이 찝찝하거든요. 네. 그냥 이런 데 뛰어가기만 하더라도 정말 차단되면 네, 흙이 이렇게 응수했다가는 이건 오히려 다 잡혀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범서 선수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곳을 받아둘 계속해서 이곳을 두어가고 있고요. 김현빈 선수는 정말 튼튼하게 두고 있네요. 저 우상귀 쪽을 내어주는 것만으로도 좀 손해가 될 텐데. 승리를 가져가는 데는 전혀 문제 없다라는 뜻이고요. 네. 그 판단은 또 결코 틀리지 않은 판단입니다. 그 한 점까지 버려가면서 지키네요. 정말 침착하네요. 네. 오늘 대국 내용은 너무 훌륭한데요. 이것까지 버텨가네요. 승기를 잡으니까 굉장히 두텁게 두어가면서 위험 요소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격차가 컸기 때문에 이러한 바둑을 또 승리까지 지켜나가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수는 있지만 또 이렇게 또 안전한 방법으로 이겨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오늘 보여준 김현빈 선수의 대국 내용은 정말 훌륭합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하변 쪽에서 변화들이 시끄러워지는 것 같은데 차단이 안 되나요? 일단 백이 연결을 했다면 이렇게 밀고 가는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사실 김현빈 선수는 기존에 보여줬던 수들만 보더라도 안전제일주의이기 때문에 네, 오늘 확실하게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지금은 또 집 차이가 결코 또 미세한 승부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에 가까운 내용으로 승리를 가져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제는 또 집 모양이 다 결정이 되어서 흙이 역전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여기서 김범서 선수가 돌을 거뒀습니다. 100 불계승으로 마무리됩니다.
김현빈 선수와 김범서 선수의 대결이었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김윤태 선수와 이현 선수의 대국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4승 2패인) 두 팀이 만났습니다. 류동환 바둑도장과 한종진 바둑도장의 대결인데 이 바둑도장끼리 이름의 대결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두 개의 도장이 실제로도 왕십리에 위치해 있거든요. 네. 실제로도 라이벌 경쟁 구도가 있기 때문에 한층 더 치열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존심이 걸려있는 대결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3국에서 김윤태 선수와 이현 선수, 일지명끼리의 만남이 또 성사가 됐습니다. 네, 일지명 간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더 치열할 것 같고요. 1, 2국이 아무래도 프로 대 아마추어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 3국이 승부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제한 시간은 20분에 초읽기 40초 3회가 주어집니다. 이 류동환 바둑도장은 신생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류동환 바둑도장의 아마 선수의 활약이 좀 눈이 부십니다. 조성빈 선수가 3승 1패를 달리고 있어요. 네, 조성빈 선수 실력도 연구생 1조에 있을 정도로 탄탄한 선수고요. 이 선수도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던 선수인데 저와 동양이기도 하거든요. 광주 출신인데 네. 이 선수가 최근에 또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또 루키리그 내에서 최민서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바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프로 선수를 상대로도 승리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해준다면 류동환 바둑도장 팀이 신생팀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1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아무래도 루키리그는 3대3 대결이기 때문에 3, 4지명의 활약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뒤에 있는 선수들이 잘 받쳐주어서 류동환 바둑도장 팀이 성적을 내는 게 아닐까 싶고요. 반면에 한종진 바둑도장에서도 좀 활약하는 선수가 많습니다. 일단 이현 선수가 이 루키리그 내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고요. 5승 1패를 달리고 있어요. 네, 이현 선수는 앞서 루키리그의 박정환 같은 존재라고 네. 표현을 해주셨죠. 네, 이현 선수는 실제로도 랭킹만 놓고 봤을 때도 루키리그 내에서 정말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고 실력은 굉장히 탄탄하죠. 두말할 것도 없이 탄탄하고 그리고 이제 한종진 바둑도장 팀에서 김승구 선수가 아마 선수인데 이 선수도 지금 현재 입단이 굉장히 유력한 후보일 만큼 실력이 탄탄한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좀 더 적응을 한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잔여 라운드에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선수들이 탄탄한 두 팀의 대결인데요. 류동환 바둑도장 팀에서는 이번엔 신동현 선수를 내보냈는데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요. 네, 신동현 선수도 계속해서 연구생 1조의 랭크에 있을 만큼 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 사실 성격이 정말 외향적이어서 그 루키리그 검토실에 한번 가보면 안 들리는 팀이 없더라고요. 이 선수 어딜 가서든 막 장난치고 굉장히 활발한 선수입니다. 친화력이 높은 선수군요. 네, 약간 좀 다른 선수들이 좀 짜증낼 정도로 장난을 많이 치는데 네. 그만큼 성격도 좋고 외향적인 선수입니다. 자, 김윤태 선수가 흑, 이현 선수가 백인데 이현 선수가 좀 독특한 수법을 들고 나온 것 같아요. 이수죠. 네. 이수 많이 등장하지 않는 수법인데 굉장히 좀 두터워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장면에서도 역시 정수는 그냥 이어두는 게 정수였다고 하고요. 호구 치고 젖혔을 때 여기까지 한 번 더 호구를 쳐갔는데 정말 두터운 수법으로 보여지지만 발은 좀 느려서 정수는 아니었다고 하고요. 네. 지금 이 장면에서 정수는 이곳을 이렇게 눌러두고 부분적으로 또 흑도 이렇게 받아두는 게 정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변을 이 간격이나 이 정도 간격으로 벌려두었다면 상변 모양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먼저 이곳을 두고
이곳의 진행은 뭐 부분적으로 백이 굉장히 탄력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곳을 패로 버틸 수 있죠. 그래서 대응이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윤태 선수가 손을 돌리고 이곳을 갈라쳐가고 날일자로 응수를 해간 것까지 굉장히 좀 연구가 잘 돼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지금 백이 이곳을 벌려갔는데 이수도 지금 여전히 상변 쪽이 중요한 방향이었다고 하고요. 흑이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이수로는 두더라도 붙이고 2단을 젖혀서 백에게 있는 응수까지 강요를 시킨 후에 상변을 두어가는 게 중요한 방향이었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이곳을 두지 않고 그냥 둔다면 서로 이런 기세 대결이 또 이어질 수 있는데 뭐 데칼코마니 같죠. 근데 이 진행이 흑이 오히려 불만이 없고요. 네. 이유는 백이 이렇게 뚫어가더라도 지금은 흑이 이렇게 날일자로 가 있는 형태 자체가 훨씬 더 깔끔한 형태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나가 끊는 곳이 약간은 좀 찝찝한 뒷맛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형태도 나쁘지 않고 부분적으로 흑이 이곳을 이렇게 돌파해내면 결국에 이 상변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흑도 역시나 중요한 방향은 상변 쪽이었고요. 작은 실수가 서로 좀 오고 갔습니다. 흑도 상변 쪽의 모양이 중요한 만큼 같이 두어갔어야 됐던 거군요. 근데 지금 우아기를 도와갔는데 네. 이수 역시도 정확한 방향을 놓쳤죠. 지금은 크지 않은 곳이었고 이곳은 역시나 상변 쪽을 두어 갔어야 됩니다. 백이 뛰어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김윤태 선수의 이수는 당장 뭐 이곳에서 큰 수를 노려가겠다라기보다는 백에게 그냥 일단 응수를 물어보고 손을 돌릴 겁니다, 아마. 역시 돌리네요. 네. 그 다음에 상변 쪽으로 먼저 갔는데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네. 이현 선수가 랭킹도 루키리그 내에서 상당히 높고 루키리그 올해 성적도 상당히 좋은데 전체 기전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기세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 선수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뭐 프로기사 협회 리그는 1조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각종 기전에서 본선에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뭐 YK 건기배 예선에서 신민중 구단을 꺾고 또 명인전 예선에서는 박영훈 구단을 꺾은 바가 있더라고요. 그런 또 최상위권 선수들에게 승리를 거둔다는 거는 네, 실력적으로 이미 상당하다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네. 이현 선수가 한 방에 있는 선수인데 이 다른 기전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이현 선수가 좌상기를 날일자를 두고 아예 파고드는 선택을 했는데 좋지 못한 선택으로 보여지고요. 지금은 일단 방향 자체도 이곳이 중요했습니다. 그럼 손을 뺐어야 됐다라는 건가요? 네. 손을 빼는 게 중요했고 일단 김윤태 선수도 이 치받아서 응수를 한 걸로는 이현저리를 이 정도로만 두어 간다 하더라도 지금 우변에서도 상당한 모양을 기대해 볼 수 있고 동시에 우상기 103점도 추후에 강력하게 공격을 노려볼 수 있거든요. 네. 이현저리로 갈라쳐갔다면 굉장히 흑이 주도권을 쥐고 두어갈 수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지만 이현 선수가 한 번 더 아쉬운 판단이 나왔어요. 이수는 지금 자체적으로도 김윤태 선수의 이 건너붙이는 반발을 불러왔고요. 싸우는 형태 자체가 백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판단은 너무 아쉽습니다. 흑의 의도대로 흘러갔네요. 네. 지금은 방향도 아쉬웠고 부분적으로도 좀 아쉬운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백도 어쩔 수 없이 상변을 수습하는데요. 근데 실전에 이곳으로 이어뒀는데 이수로는 이쪽으로 있는 게 좀 더 좋았다고 하고요. 그러면 백도 기세로 이렇게 뚫고
나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흑은 젖히고 백이 이렇게 모양을 정비를 하게 되는데 일종의 바꿔치기가 그쵸? 나왔네요. 네, 바꿔치기가 나왔는데 이 진행 자체가 흑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네. 왜냐하면 귀에 이 백돌 2점을 잡아냈기 때문에 실리도 착실하고 이곳에 두터운 모양도 형성이 돼서 흑이 불만이 없다고 하고요. 추후에 이곳은 끝내기 할 때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모양인데 백이 단순하게 막는 거는 젖혀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 장면 같은 경우는 막는 게 아닌 뛰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은 곳이고요. 막아가면 그만큼 이득이라는 건가요? 네, 이렇게 되면 2집 정도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싫다고 흑이 이곳 찔렀다가는 이어서 건너가게 되죠. 그렇네요. 네. 끝내기 하는 방법이 또 있었고요. 오, 지금 이곳 찔러간 판단 위험한 판단입니다. 네, 이수 두자 실제로도 흑 쪽으로 그래프가 올라가는데 지금은 백이 그냥 손을 돌리고 여전히 이곳 행마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건 뭔가 점점 이 일이 커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일단 이 흑이 이건 막아가는 자세가 너무 좋거든요. 네. 백이 물론 흑도를 차단을 했지만 이렇게 싸움을 걸어가서 결코 백이 유리한 형태로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판단도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 선수가 오늘 컨디션만 놓고 봤을 때는 그다지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 아래로 단수 쳐간수도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수인데 백이 만약에 이곳을 이어서 응수를 하면 흑이 이쪽으로 막아가는 순간 자체적으로 못 살게 되죠. 빠져서 두면 어떻게 두나요? 이곳을 붙여서 치중을 가서. 네, 있는 거는 밀어서 결국에 잡히는 형태가 되고요. 네. 패로 버틸 수밖에 없는데 꽃놀이 패가 나버리게 되면 백이 상당히 부담이 생기고요. 만약에 이곳을 이렇게 이어버리게 되면 단수치고 막는 순간 자체로 못 살게 되죠. 이것도 궁도가 안 나오네요. 네. 그래서 백이 자체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응수를 해야 되는데 네. 흑이 때리고 막아가게 되면 집으로 이득을 보게 되죠. 이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애초에 흑이 그냥 끊어먹고 두게 되면 백이 빠져주지 않죠. 네. 그것을 밀어가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 이쪽으로 빠지게 만든 효과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한 수법입니다. 근데 이 한 점 선수로 내어주게 되면 백이 이 흐름은 너무 괴로운데요. 지금 흑돌이 이렇게까지 튼튼해져 버리면 추후에 더 적극적으로 두어가도 이 백돌 3점이 느낄 만한 압박감도 굉장히 심해지고 네. 지금 백의 흐름이 많이 꼬였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네요. 네. 그래서 그냥 이어두었는데 궁도로는 백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되나요? 결국에는 이 한 점 선수로 내주는 흐름도 어차피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더 버텨간 건데 그만큼 큰 부담이 작용이 되죠, 이제. 점점 더 뭔가 백이 꼬이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일이 커지고 있고요. 네. 어떻게 두겠다는 거죠? 일단 백이 사는 공도는 안 나옵니다. 네. 김윤태 선수의 마음은 지금 너무 편하네요. 네. 결국 백은 다시금 손이 돌아와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김윤태 선수 지금 속으로 프로필상 사진으로 보이는 만큼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지금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듯한 사진인데요. 네. 그 김윤태 선수가 5라운드에서 권유진 선수와 대국할 때 그때도 중반까지 굉장히 유리했거든요. 네. 좀 수익기 싸움에 능하다는 걸 보여줬었는데 이 초반도 좀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윤태 선수가 확실히 또 멘탈적으로 좋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 선수가 저희가 개막전 때도 중계를 해드릴 때 역전패를 당했었고요. 네. 권유진 선수를 상대로도 역전패를 당했었는데 그때 이제
직후에 제가 또 식사를 같이 했는데 굉장히 좀 잘 웃기도 하고 그 한 판 한 판 승패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그렇게 초연하게 대하는 것도 네.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네. 특히나 이 루키 바둑 리그는 하루에 2라운드가 펼쳐지기 때문에 빨리 털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선수가 항상 지금 프로필상의 사진처럼 웃는 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에도 참 좋아요. 네. 보기만 지금, 해도 성격 정말 네. 좋아 보이거든요. 네, 이 선수 성격도 정말 좋은데 네. 말씀드리는 도중에 이현 선수가 이곳을 넘어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 근데 이 선택이 살짝 아쉬운 게 지금은 끊는 게 정수였다고 하고요. 끊게 되면은 부분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이렇게 되면은 흑이 잡으러 가는 게 가능합니다. 네. 결국 이 형태는 백이 살리고자 시도를 하더라도 단수를 쳤을 때 대책이 없어요. 백이 때리면 다시 이곳이 촉촉수로 잡히기 때문에 흑이 잡으러 가면 이 백돌들은 그냥 잡히는 건데 잡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백은 그냥 이 백돌들을 버리는 게 최선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넘어가는 게 백이 당연한 수라고 봤거든요. 네, 근데 당연하지 않았나 봅니다. 네. 그래도 버렸어야 됐다라는 거고요. 네. 김윤태 선수가 현재 또 이 바둑도 굉장히 잘 짜서 무난하게만 진행이 된다면 승리를 거둘 것 같고요. 기분은 굉장히 좋지만 그래도 아직 판이 넓어서 네. 백도 노려가 볼 만한 곳은 끝까지 노려가 봐야겠어요. 사실 여담이기는 한데 김윤태 선수가 역전패도 당했었고 네. 리그 중반에 또 굉장히 유리한 바둑을 상대에게 추격을 허용을 당하면서 또 역전을 당할 뻔한 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바둑들을 제가 이제 중계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아쉬운 마음에 쓴소리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사석에서 보니까 본인을 너무 혼낸다고 제가 아, 그랬나요?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바둑은 제가 좀 혼내지 않게끔 끝까지 잘 둬서 승리를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이현 선수가 만만치 않은 선수다 보니까 네.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김윤태 선수가 좀 섭섭했나 봐요. 그랬나 봐요. 저는 사실 제가 그렇게 뭐라 한지 몰랐는데 너무 뭐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어찌 보면 좀 당돌한데요. 그쵸. 네. 사실 그런 얘기를 해주면 제 입장에서도 재밌어서 그다지 재밌으시군요. 네. 기분이 나쁠 이유도 없고요. 네. 귀여웠습니다. 실제로도 정말 그렇네요. 네. 선배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후배 기사네요. 네. 그런 얘기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선배들 입장에서 오히려 너무 어렵게만 느끼고 대한다면 선배들도 같이 어려워지는데 후배들의 또 그런 당돌한 한마디 한마디가 선배들도 편안해지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좌상 쪽에서 이제 모양을 결정 지었는데 네, 일단 이곳과 이곳 동시에 양쪽을 백이 수습을 하는 데는 다 성공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곳의 형태도 이렇게 정리가 되면 흑은 우상기를 또 선수로 막아낼 수 있고요. 네. 이 양쪽에서 백이 6집을 내고 살았습니다. 양쪽 모두 쌈지를 뜨고 산 듯한 느낌이 들고 이 국면을 보시게 되면은 흑은 약한 돌이 한 곳도 없지만 백은 약한 곳은 이곳과 이곳까지도 아직 확실하게 못 살았습니다. 그렇네요. 네. 하변을 제외한 모든 돌들이 약하네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의 형세도 안 좋지만 앞으로의 고행길도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리라도 좀 앞서 있어야 되는데 사실 국면이 백이 집이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하변 쪽의 모양을 빼놓고는 집이라고 할 만한 곳이 마땅히 없어요. 네, 집다운 집이 별로 없죠. 네. 하변은 또
와중에 이런 침투도 남아 있어서 아, 집이 또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두면 둘수록 이런 바둑은 백이 기분이 나빠지는 바둑이고 지금 백이 이쪽으로 호구를 치는 바람에 또 이 급소를 허용을 했거든요. 네. 이 장면에서도 백이 반대로 호구를 치는 게 좀 더 정교한 행마였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오히려 더 엷어 보이는데 그게 정수예요. 막상 백이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행마를 하면 이 한 점 내주더라도 모양이 오히려 더 깔끔하게 정비가 되고요. 흑은 또 이 두 점머리 부담도 생기게 돼서 네. 지금은 이 행마가 오히려 나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지금 수순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백의 열붐이 구체화되고 있고요. 흑은 진짜 근심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미생인돌이 그나마 이것도 근데 미생이라 보기 어렵죠. 좀 민망하죠. 네. 오늘은 느낌이 제가 김윤태 선수를 혼낼 만한 일은 안 생길 것 같아요. 네. 또 가서 얘기해줘야겠네요. 오늘은 혼내지 않았다. 네. 김윤태 선수가 좋아하겠는데요. 네, 옆에서 지켜보던 신동현 선수가 저희 선수들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막 이러더라고요. 류동환 바둑도장팀 선수들이요? 네, 사실 선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네. 제가 한때 또 류동환 바둑도장에서 사범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때 당시엔 또 이 아마추어 선수, 뭐 조성빈 선수나 신동현 선수 이 선수들의 또 잠깐 스승이기도 했어서 네. 뭐 스승이었는데 너무 편하게 저를 대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혼내시는 건가요? 저는 사실 그렇게 혼낸 기억이 별로 없는데 어, 또 장난으로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굉장히 그 어린 기사들인데 격이 네, 없는 것 같아요. 격이 없이. 굉장히 편하게 대하는 것 같고. 네 격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정말 성격이 워낙 다 좋아서 네. 착한 선수들인 걸 알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 제 입장에서도 거부감이 전혀 없고요. 그렇군요. 또 이 선수들 입장에서는 박경근 해설께서 좀 독설 아닌 독설을 한다고 생각이 들면 더 열심히 두고 싶을 것 같고요. 사실 독설로 안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또 편하게 얘기 더 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오늘 바둑은 정말 보란 듯이 좋은 내용으로 네, 현재까지는 가져가네요. 김윤태 선수가 정말 완벽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만한 데는 이유가 이현 선수가 초반에 이곳에서의 판단이 너무 아쉬웠어요. 사실 이현 선수가 이 바둑에서 실수라고 할 만한 부분이 거의 없었는데 이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이 계속해서 이런 아쉬운 진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현 선수가 사실 타기전에서도 그렇고 정말 꾸준히 잘 성장을 하고 있는 선수고 지금 당장의 기력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탄탄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오늘 한 판의 대국 내용만 봤을 때는 좀 아쉽습니다. 그렇네요. 이현 선수가 이 하찬석 국수배 왕중왕전이라고 역대 우승자들과 준우승자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기전을 펼쳤는데요. 그 이현 선수가 권효진 선수를 상대로 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굉장히 열세였는데 또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변을 만들어냈거든요. 루키 리그 내 또 신진서와 박정환 선수의 대결이었네요. 그렇죠. 또 빅매치가 성사가 됐었는데 이현 선수가 또 그 대국을 승리하면서 다시 한번 기세가 끌어오르나 싶었는데 오늘 바둑은 많이 아쉽네요. 네, 이현 선수가 작년에 이제 권효진 선수와 같이 공동 다승왕이었죠. 네. 네, 작년에 12승 2패라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었고 올해 역시도 현재까지 5승 1패로 굉장히 좀 순항 중인데 오늘 대국 내용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6라운드까지 또 전승을 달리고 있는 선수가 한 선수가 있는데 바로 최정관 선수입니다. 네. 전반기 MVP를 차지한 선수죠. 네, 최정관 선수의 기세가 상당히 무섭고 네.
저희가 5라운드 때 최정관 선수의 대국을 또 중계를 해드렸었는데 그 바둑 내용이 정말 훌륭했죠. 그렇습니다. 왜 MVP를 받았는지 또 전승을 달리고 있는지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고요. 네. 지금은 조금씩 혼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한 점 살려두는 게 훨씬 두터웠습니다. 네. 일단 살려놓는 판단을 했어야 되고 이현 선수가 이곳을 찔러간 판단도 아쉬운 게 백이 때려냈다면 이렇게 둬서 백돌도 튼튼하게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선수를 일단 잡을 수 있습니다. 흑도 이곳을 한 수 보강을 해둬야 되는데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 나면 중앙에서의 발언권이 어느 정도 이제 백에게 힘이 실리는 형태거든요. 네. 이렇게 선수를 잡고 우변을 이렇게 막아가는 진행까지 두어갔다면 사실 이 바둑이 계속해서 흑이 정말 넉넉한 형세여서 여전히 흑이 많이 낙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도 금방 전에 그래프가 많이 줄어들었었거든요. 방심할 수 없는 승부라는 거죠. 네. 특히 김윤태 선수 방심할 때 느슨한 수가 너무 많이 등장을 해서 실제로도 리그 중반에 한때 정말 많이 유리했던 바둑이 역전당할 뻔했던 바둑도 있거든요. 네. 이 바둑도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뻔했는데 이현 선수가 이곳을 찔러간 이상은 때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막아가겠다는 뜻이고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물론 이곳을 끊어갈 수는 있지만 이 백의 중앙 형태도 여전히 엷은 형태로 남아 있어서 마냥 백이 강력하게 싸워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뭔가 계속해서 좀 비관적인 흐름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현 선수는 좀 더 강력한 수법을 들고 나온 건데 그 판단이 조금 더 아쉬웠다고 하네요. 이현 선수가 또 기회를 한번 놓쳤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또 계속해서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노려가 봐야 될 만한 곳이 이 중앙 싸움이 아닐까 싶어요. 네, 지금 이제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흑의 미생이 하나 떴죠. 네. 뭔가를 그래도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네, 뭔가 복잡한 변화를 잘 만들어냈는데 그렇다고 해서 흑이 못 싸울 만한 형태가 전혀 아니어서 백도 힘겹지만 잘 싸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역습을 시도하나요? 지금 이 한 방도 괜찮아 보여요. 나중에 이 흑돌 다 살아나고 나서 들여다보면 백이 이어줄 리가 없는데 지금 도망가기 전에 들여다보는 타이밍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으면 찌르겠다는 건가요? 찌르게 되면은 일단은 단수를 치고 당장에 이 흑돌들이 잡히게 되죠. 네. 그러면 그러면 흑돌은 잡혔지만 이쪽 돌을 또 노려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복잡해져서 이어주면 찌르겠다라는 의도보다는 이렇게 탈출을 시도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약점을 좀 남겨놓고 네. 교환 정도로군요. 여기서 손 빼고 일단 우변 쪽을 먼저 물어보는데요. 사실 이현 선수가 이곳을 이어서 계속해서 이 돌을 공격해 갈 만큼 좀 뭐 강력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판단이에요. 네. 지금 이곳을 이렇게 두어간다는 뜻은 이 5점 내주더라도 이곳에서 이득을 보면서 이 백돌들 안정도 취하겠다라는 뜻인데 뭐 흑도 이 5점 잡게 되면은 다시금 또 국면에서 근심 걱정거리가 다 사라지게 되죠. 네. 오히려 이런 진행보다는 그래도 싸우는 게 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현 선수는 이 싸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군요. 아무래도 이일 때 그냥 붙이기만 해도 더 이상 좀 공격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모양이 너무 안 좋아서요. 네. 지금은 패 형태가 등장을 했지만
뭐 흙이 그렇게 패가 부담스러운 장면은 아닙니다. 뚫어서 105점을 잡았고요. 이제 흙은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뛰어나오면서 정리를 하고요. 그쵸, 백도 안 뛸 수가 없죠. 오히려 이제 공격당하는 돌은 백돌이에요. 네. 김윤태 선수가 오늘은 계속해서 또 유리한 바둑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네. 아, 그 자리도 커 보이는데요. 네. 굉장히 좀 집으로도 크고 완벽하게 또 흑돌을 살려두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자리입니다. 네. 백이 패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국면 위에서 절대 패감이라고 할 만한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아, 백이 지금 이곳도 보시면 이곳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패감이 아니죠. 그렇네요. 그 정도로는 수지 타산이 안 맞을 것 같은데 흙에 해소하면 깔끔해 보입니다. 늘더라도 이 흑돌 전체가 잡히는 형태가 아니어서 이 하나 이어두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부분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호구를 치면은 다 받아줘도 살아 있습니다. 그 위에 세점 잡는 거로는 안 되는 거죠? 네, 이 정도로는 이곳에서의 실리 손실이 워낙 커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작은 자리에 어쩔 수 없이 패감을 썼는데 이러면서 좀 흙의 심리가 점점 더 굳혀지는 것 같습니다. 흙이 받는 쪽이 조금 더 나았나 봅니다. 네. 하지만 이 해소를 하면서 차이는 좁혀졌지만 국면 위의 변수는 확실히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깔끔해졌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선택이 오히려 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집 차이가 줄긴 했지만 복잡한 변화를 줄였습니다. 이제 다시 또 백이 막막해졌겠는데요. 네. 백이 지금 마지막까지 흙을 좀 꼬시고 있네요. 근데 위쪽으로 이어달라. 네. 근데 이쪽으로 사실- 있게 되면 네. 약간이라도 변수가 생길 수 아. 있으니까. 근데 위로 이어도 별 문제는 없어 보일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정말 안전한 선택을 했고요. 네. 백이 이곳을 잇자 차이가 조금 늘어났는데 사실 엄청나게 큰 자리거든요. 엄청나게 큰 자리인데 지금은 백이 어차피 이곳 이어서는 승부를 변수를 만들기가 어렵고 여기를 내려서는 게 좀 더 나았다고 합니다. 이곳 내려서면은 자체로도 이 백돌 확실하게 살려두는 의미도 있고 나중에 추후에는 이런 곳 내려서서 이 흑돌에 대한 공격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곳에 침투도 보강을 할 수가 있어서 네. 이곳이 좀 더 나았다고는 하는데 김윤태 선수 정확하게 이거 끊어가네요. 가장 위험이 될 만한 곳을 두어 갔습니다. 네. 오늘은 혼내기보다는 칭찬할 만한 내용밖에 없네요. 네. 굉장히 잘 두고 있고 이현 선수의 뭔가 좀 대국 내용이 좀 경직이 돼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현 선수가 원래 흙 승률이 좋은 선수인데 작년 성적을 보면 흙 승률만 90%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백을 잡게 돼서 그런가요? 네, 아쉽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김윤태 선수는 이 8월 랭킹이 나왔을 때 첫 랭크가 됐는데 102위라는 랭킹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처음 받아든 랭킹 치고는 굉장히 높은 랭킹이에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일단 보통 이제 새내기 선수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4, 50위 정도는 목표를 삼고 대국을 할 겁니다. 처음 랭킹을 네. 받아들일 때요. 이제 좀 더 랭킹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더 높은 랭킹을 받아들기를 원할 텐데 어찌됐든 일단은 김윤태 선수의 성적만 놓고 봤을 땐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102라는 랭킹을 받아들었지만 이 선수 앞으로 꾸준히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랭킹도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것도 재밌죠. 한 발 물러서서 받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거 이었다가는 큰일 나는 형태입니다. 네. 100이 젖히는 수가 가능하고요. 자충이 걸려 있죠. 네, 단수를 치게 되면 이어서 이곳이 자충이어서 이어야 되는데 네. 100이 여기 막아버리면은 안 끊을 수 없죠. 지금 이곳은 흑돌이 없는 건데 정말 중요한 건 여기서 100이 손을 빼도 흑이 선수로 잡혔습니다. 아. 그래서 정확한 응수를 보여준 거고요. 네. 지금 100이 이곳을 받아둔 응수도 당연해 보이는데 지금 이곳 받는 것보다는 하변 쪽 지키는 게 더 컸습니다. 지금은 흑이 이곳을 침투를 하게 되면 이 흑돌이 완벽하게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100이 이곳에서의 피해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흑이 선택해가는 수들 하나하나가 크게 어려울 만한 장면이 없어서 그게 100이 더 괴로운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두어가는데 그 두어가는 수순들이 다 정수처럼 느껴지고요. 네. 100이 전반적으로 바둑이 너무 얇게 짜여서 흑이 두는 곳마다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대국은 초반부터 일찌감치 김윤태 선수가 승기를 잡았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이 그래프가 엎어진 적이 없네요. 네. 김윤태 선수가 사실 현재까지 1지명임에도 불구하고 좀 3승 3패라는 무난한 성적표였거든요. 네. 이 대결 잡아주는 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는 거고 팀이 다시금 또 선두권으로 등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팀 승부만 보더라도 이 한종진 바둑도장에게 승리를 한다는 건 팀을 굉장히 상위권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됐거든요. 네. 이 류동환 바둑도장은 4승 2패, 그리고 개인 승수 11승이고요. 한종진 바둑도장 마찬가지로 팀 승수가 4승 2패, 그리고 개인 승수까지 11승으로 똑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맞붙은 두 팀이었고 네.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왕십리에 위치해 있는 도장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또 더 선수들이 이 대결을 받아들이는 자세 자체가 좀 더 비장한 느낌이 있었는데 김윤태 선수가 이 대결을 잡아준다면 류동환 바둑도장 팀이 승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좀 차이는 조금씩은 좁혀지고 있는데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김윤태 선수가 최대한 안전한 선택을 하면서 국면을 잘 정리를 해가고 있고요. 네. 지금은 국면이 많이 정리가 된 만큼 흑의 승리가 좀 결정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후에 수순이 조금 더 진행이 됐지만 흑 불계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현 선수와 김윤태 선수의 승부판 끝나면서 김윤태 선수가 승리로 막을 내렸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결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꿈의 도시 의정부와 부산 이붕장학회 대결, 꿈의 도시 의정부 팀이 계속해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승리를 잡으면서 더 앞서 나갈 수 있게 됐어요. 네, 의정부 팀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한판 승부, 승리를 가져가면서 다시 1위 자리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 이붕장학회는 앞으로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겠는데요. 류동환 바둑도장과 한종진 바둑도장의 정말 중요한 한판 승부였습니다. 류동환 바둑도장의 김윤태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또 팀 승리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정말 치열한 내용이었는데
일단 김윤태 선수와 또 박지현 선수가 귀중한 승리를 거두면서 류동환 바둑도장 팀에 정말 소중한 1승을 안겨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팀 순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꿈의 도시 의정부와 류동환 바둑도장이 5승 2패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개인 승수가 꿈의 도시 의정부 팀이 1승이 많아서 아직까지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네요. 네, 의정부팀, 류동환 바둑도장 팀, 그리고 여수 진남토건까지 팀 승리가 똑같고요. 네. 개인 승수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순위는 나뉘어져 있지만 크게 의미 없어 보이고 앞으로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치열한데요. 한종진 바둑도장과 미스테리 골프 그리고 부산 이붕장학회도 아직 중반전까지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내드린 두 판은 초중반부터 크게 기울었습니다만 이 승기를 잡은 선수들이 전부 다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초중반에 큰 우세가 확립이 됐다고 해서 끝까지 승리로 가져가기가 쉽지만은 않은데 이 선수들이 그 유리한 국면을 정리해 나가는 능력이 탁월한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전반기 마무리할 8라운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전반기 마무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라운드가 남아 있는데 이 대결들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치열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8라운드도 지금보다 더 치열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8라운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박경근 프로, 저는 캐스터 이유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